계절이 바뀔 때쯤 항상 앓는 고질병이 있다. 감기 몸살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불치병. 지난 계절을 그리워하는 병을 오래 알아왔다. 그래, 여름이면 이렇게 더워야지. 눈이 오니까 좀 겨울 같네 라는 둥 속 편한 생각에 방심할 때쯤 계절다운 날씨는 나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곤 한다. 계절의 절정을 지나 어느덧 바람의 온도가 살만하게 바뀔 때 반가움을 비집고 나오는 미묘한 감정, 아쉬움.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잔인한 계절이 지나가자마자 아쉬운 건 왜일까? 요즘 반가웠어.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다음에 또 마주치자 우연히. 언제 또 마주치자 우연히. 요즘 반가웠어. 영화가 보이고 음악이 들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8번째 테이크. 저는 지종근입니다. 오늘도 건욱씨, 승재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승재씨 그 오프닝 멘트 읽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제가 항상 편집을 하잖아요. 네. 고정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NG를 무지하게 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 이 부분 왜 이렇게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옆에서 웃기는 거. 아니 그리고 네. 또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읽으라는 사람이 더 잘 읽는 것 같아. 항상 보면. 맞아. 네, 네. 항상 근데 보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 막상 시키면 못해요. 알죠? 그러니까. 막상 하면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니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멘트 때 한번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자. 알겠습니다. 멘트 또 이렇게 승재 씨가 잘 읽어줬고 여기 이제 또 9월이네요. 이제 9월입니다. 9월 큰일 참 났다. 왜 큰일 났어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그래도 뭐 9, 10, 10 넉 달 남았으니까. 아무튼 무슨 이제- 30가 다 돼가네요. 30? 30? 서른이. 건욱 씨. 네. 그쵸. 지금 29? 큰일 났습니다. 아주. 종근 씨는 이미 30이잖아요. 저 이제 아니 이제 그 30살. 만 나이로는 그쵸. 네, 28 30? 그렇더라고. 30? 네, 29? 29. 만 29.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입니다. 9월 첫째 주 방송이고 참 저희 방송 시작한 지도 이제 5월부터 했었으니까 한 이제 넉 달째 하고 있고 올해도 참 여름이 그렇게 더웠는데 그죠?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들 뭐 올해 9월까지 좀 어떻게 뭐 목표한 바도 좀 이루시고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그냥 뭐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하루하루 할 일 쳐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느낌이에요. 그래도 올해는 이제 취업도 하시고 아 그건 그렇죠. 좀 네. 굵직굵직한 일로 있었으니까. 그렇네.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정신 없었죠. 그렇죠. 승재 씨는 그러면 저도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사실.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뭐 별거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빨리 가는? 승재 씨는 항상 전화해 보면 그 집에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되게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승재 씨가. 분수에 맞지 않게 네. 놀러 다니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이제 개인사니까 그렇죠. 뭐. 그래. 그렇게 싫을 수도 있고. 종근 씨는? 저도 뭐 올해 이제 작년에 입사한 직장에 적응하고 조금 하느라고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 하느라 정신 없었고 영화제 이제 올해도 조금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이제 부천 전주 갔다 오고 부천 또 이제 지난달에 정동진까지 이렇게 갔었고 참 제 연차를 다 이제 영화제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느라 조금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노느라 바빴다 이거죠. 결국엔 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은 이 시점에서
8월이 끝나고 9월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새 학기 전에 이제 있었던 여름 방학 시기가 아마 조금 지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여름 방학의 끝에 좀 여름 방학의 끝에가 맞나? 끝에 여름 방학의 끝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영화 한 편씩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름방의 끝에 네, 여름 방학의 끝을 잡고라고 붙여봤는데요. 괜찮죠? 싫어요? 그 그래도 노래 있지 했으니까. 않아요? 솔리드 이 밤의 솔리드- 끝을 이 밤의 끝을 네. 잡고 아, 이 밤이구나. 이 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오프닝 멘트 읽어주셨던 승재 씨부터 지금 좀 네. 오, 알겠습니다. 깊은 한숨 네. 왜 딥 브레스를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입니다. 네. 그 종근 씨가 제 코너로 하시는 콜미 바이 디스 무비로 네. 바꿔가지고 근데 안 보셨잖아요. 근데 안 본. 네. 네. 네, 저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원래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장면만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그 색감이 이쁘잖아요, 영화 자체가. 네. 그런 거만 모아둔 클립만 아. 봤었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서 그냥 피서차 여행 가서 잠깐 이렇게 방에서 에어컨 딱 틀면서 큰 스크린으로 된 그 TV로 이렇게 딱 봤어요. 여행을 가서 영화를 봤어요. 아니, 쉴 때 그냥. 1박 1박 네, 아니 아. 당일치기. 당일치기 네. 당일치기인데 가서 영화를 봤어요. 여름인데 덥잖아요. 계속 그래서 밖에 있을 수는 없어. 쉬면서 네, 쉬면서 음. 좀 보다가. 어떠셨나요? 아, 영화 얘기 재밌더라고.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뻤어요. 그렇죠. 네, 영화가 특히 초반에 그게 이탈리아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아무튼 좀 옛날 그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그만의 그 이탈리아만의 그 색채 약간 그 따스한 그 색채를 엄청 이쁘게 다뤄줬고 배우들도 나오는 사람도 다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보는 맛이 엄청 쏠쏠했어요. 영화가 막 기교가 있고 막 연출 이렇게 카메라 무빙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뻤고 스토리도 뭐 이렇게 막 엄청 특출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한데 그 맛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엘리오라는 10대 소년과 올리버라는 역사학자 아저씨랑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일종의 이제 퀴어물 영화인데 그 10대 소년 엘리오의 그 풋풋한 첫사랑은 아니었나? 아무튼 그 풋풋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배반을 당하고 이제 자기의 그 슬픔을 상처를 이겨내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진실되게 그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에 봤던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영상미까지 더해지니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티모시 살라메가 그 엘리오 역할을 맡았는데 티모시 살라메의 그 리즈 시절을 딱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제 듄하고 뭐 윌리 원카 영화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시는데 나오시는데 갑자기 엄청 높여 부르시는 열심히 하시죠. 네, 좌저좌. 네.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옛날에 찍으셨던 영화니까 그래서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었다. 그럼 지금보다 네. 더 잘생기셨다. 지금은 그러면 그냥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성숙해진 면이 있죠. 오. 네, 지금은 진짜 어른이 됐고 그쵸. 굵직굵직한 이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지만 맞아요. 그때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이제 한창 그 자기의 그 영화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찍은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인터스텔라를 옛날에 아역으로 출연해서 찍었는데 분량이 많지 않아서 엄청 실망했다는 일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찍었던 영화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인데 그게 이제 흥행을 하면서 작품적으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티모시 살라메의 전환점이 되어준 영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 영화를 여름의 주제로 삼았냐 하면은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 엘리오라는 소년이 이제 여름의 끝을 이제 바라볼 때쯤에 이 올리버라는 역사학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또 역사학자거든요. 그를 이제 도와주러 연구를 같이 도와주러 이 자신의 별장에 이제 오면서 펼쳐진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의 끝을 올리버라는 그 자신의 그 남자와 보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엘리오의 그 여름의 끝을 관객인 저와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한 주제를 상징하는 영화일까 싶어서 가졌고 그 영화의 배경도 여름이다 보니까 그 계절적인 느낌이 좀 저한테도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 총 관객 수가 몇 명일까요? 이 영화를 본 네, 관객 콜미 수요. 바이 유어 네임.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80, 80만? 다운 10만? 40, 다운 20. 20만 정도입니다. 오. 22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 최초 개봉이 18년도인데 아마 재개봉을 2번 더 했을 거예요. 재개봉을 한 번 하고 아마 최근에 한 번 더 개봉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올해 1월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관객 수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워낙 좀 우리나라의 어떤 배우나 배우 개인이나 아니면 뭐 루카 구아르디노라는 그 감독이나 아니면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저는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엄청 많은 관객이 보진 않았네요. VOD로 많이 관람하신 건지 한국에서는 이게 나중에 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약간 역주행 같은 느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좀 영화의 색감이 자체가 주는 이쁘다 그런 보니까.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욱 씨가 좋아하는 영화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네. 재개봉 때도 보고 개봉 때도 보고 그냥 혼자서도 다시 여러 번 봤어요. 제 기억에 음. 집에 포스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아 맞네요. 네. 옛날에. 그때 재개봉 때 받은 포스터일 네. 거예요. 그럼 건욱 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이 영화를 이렇게 재차 관람하셨을까요? 일단 아름다워서 좋아하고요. 영화가. 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들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서 받는 그런 부러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 네, 순수한 감정. 부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너의 이름으로 불려줘. 네, 자기의 이름을 너의 목소리에 들려줘. 그냥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마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진짜 예쁜 영상 보고 싶다 하면 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다시 찾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동성애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들 약간 동성애 영화들 중에 유명한 영화들을 하면은 캐롤도 있고 해피투게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좀 이쁘게 다룬 영화들 중 캐롤도 좀 그 영상미 색채라든지 그리고 그 스토리의 그 깔끔한 그 스토리라든지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영화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딱히 안 보였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조금 어떤 특이한 포인트에서 좋았던 게 있는데 오프닝 때 정말 한참을 어떤 조각상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조각상이 실제로 그 올리버와 그 엘리오의 아버지가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각상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냥 원래 같으면 정말 보기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인데 음악이랑 함께 보게 되니까 참.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크레딧이 특히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티모시 살라메가 엘리오가 이제 올리버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결혼한다는 말을 남기고 끊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그 가정주부 그러니까 그 가사도우미 분이랑 그 어머니가 같이 이제 식사를 차리고
그 앞에서 이제 엘리오가 벽난로 앞에서 그 슬픔을 삼키는 모습을 꽤 길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크레딧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한 5분 가량 정도 한 지속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엘리오가 그 풋사랑의 그 감정을 감내하는 과정을 저희도 함께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밖에 비인가 눈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밥 차리면서 야 엘리오야 밥 먹어라. 야 엘리오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뭐하냐 뭐하냐 밥 먹어라. 밥 식는다. 네. 1분 만에 딱 끝났을 텐데. 네.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 그렇군요. 네. 이젠 진짜 봐야겠어요. 네, 영화가 그리고 음. 자극적인 씬이 딱히 없는데 자극적이었어요. 복숭아 씬이라든지. 복숭아 씨. 그러니까 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요.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장면도. 맞아요. 그것도 아름답고. 한번 봐야겠어요, 진짜. 그리고 영화가 중간 중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뭔가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인스타깔이 나고 소품샷깔이 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깔. 네, 그 영화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색채라든지 약간 필름 하나의 필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엘리오가 올리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할 때쯤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필름 효과들이 이렇게 싹싹 지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효과가 연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그 엘리오가 올리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그런 회상하는 걸 하나의 필름으로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꼭 보세요. 네, 한번 저도 보시면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만 안 봤어요 이제. 당연히 봤을 줄. 콜미 바이 요 콜미 바이 디스 무비. 콜미 바이 디스 무비를 하시고 안 꼭. 보셨다니. 이제 이번 달대로 꼭 보겠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랑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도 다음 영화 제가 가져온 영화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데몰리션이란 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계절적으로 이 영화가 비슷하느냐, 계절적인 배경이 맞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라는 시기가 이제 여름이 끝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하나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줄거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줄거리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영화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데이비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40대 남자 정도로 보이고 잘 나가는 주식회사의 간부인데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 아내랑 같이 차를 끌고 가다가 아내가 죽어요. 본인은 멀쩡하죠. 그냥 상처 하나 거의 없이 멀쩡한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건조한 사람이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 아내가 땅속에 묻히는 날에도 거울 보면서 막 오열하다가 그러니까 오열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연습하는 거였어요. 전혀 울질 못해요. 네. 대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며칠 전에 그 아내랑 같이 병원 구급실로 실려왔잖아요. 그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판기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M&M 초콜릿 하나를 사려고 돈을 넣었는데 초콜릿이 걸려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판기 회사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내가 묻힌 날에 쓰는데 그 내용은 어쨌든 컴플레인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구구절절 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재정 환경이나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현재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막 씁니다. 컴플레인 진짜 정작 중요한 그 초콜릿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컴플레인은 한 두세 줄로 끝나고 이제 라디오 사연과 같은 긴 편지를 자판기 회사에 붙입니다. 그렇게 3번을 더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제 갈수록 컴플레인 내용은 이제 아예 없어요.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담아서 편지에 붙입니다. 결국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새벽 2시에 편지를 보고 울었다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프로답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편지를 읽었다. 얘기할 사람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상담사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냥 이 내용만 딱 보셨을 때도 되게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그 대사치는 맛이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가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를 하는데 아내가 죽어서 지금 심경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는 느끼지 못할 뭐 그런 이제 디렉팅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잘 소화해요. 정말 잘 소화하고 진짜 그냥 감정이 없는 진짜 냉혈한 같은 그런 연기를 아주 좀 뭐랄까 되게 무미건조한 그런 대사를 잘 소화합니다. 잘 소화해서 되게 듣는 맛이 있는 보는 맛도 있지만 듣는 맛도 있는 그런 영화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뭔가를 고치려면 전부 분해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참 저는 크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수학 문제나 무슨 과학 어떤 실험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 한해서는 전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서 고치려고 노력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추상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돌아보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앞에 영화 줄거리 내용을 좀 얘기했다면 이제 그냥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 특히 막 추상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막 고민에 대해서 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래서 물론 공감을 안 한다는 건 또 아닌데요. 저도 F 인간으로서 뭐 공감은 하지만 조언을 아끼는 편입니다. 들어주는 행위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얘기를 할 때 100%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듣는 저는 또 어떻겠어요? 전 당연히 더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이 영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 장인어른이 너 괜찮냐? 뭐 병원이라도 가봐라. 자꾸 이상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단 이제 저마다의 일상이나 아픈 부분들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에 좀 무심하던 주인공도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한번 크게 웁니다. 예. 그럼 그 남자 주인공은 네.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슬픈데 그걸 표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참고 있었던 건가? 아니요, 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슬프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터진 거죠. 근데 이것도 아내 때문에 터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담사와 되게 친밀한 관계가 돼요. 상담사는 동년배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들이 있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그 여성과 그 여성이 이제 그 캐런이라는 인물과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거칠애 같은 그런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뭐 자기만의 고충이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라는 데에서 본인도 약간 위로가 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정답은 아니죠, 사실은. 이 영화가 뭐 슬픔이나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 방식과 꽤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지금까지 겪어온 문제 싹 다 해체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후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 이제 9월 한번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온 추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또 음악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영화인데요. 한 곡만 소개해드리자면 하트라는 밴드의 Crazy on You라는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레일러에도 사용된 곡이고 영화 초반에 영화 내에서도 좀 나오는 곡인데 굉장히 좋은 음악이고 1977년도에 발매된 그 음악인데도 되게 세련되고 되게 좋았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하트의 크레이지 온 유. 네, 하트의 Crazy on You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명장면 있잖아요. 헤드폰 쓰고 그쵸? 약간 젓가락 아이싱으로 이렇게 건.
아, 네, 그렇죠. 오, 그 거리를 이렇게 걷는 장면. 약가라, 있잖아요. 약가라. 예, 예. 약가라 아, 마이싱. 예, 그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와 이거 푸사감이다. 그런 생각. 너무 잘 나왔어요. 포스터가 너무 잘 뽑았잖아요. 제이크 질레날 씨. 그쵸, 그쵸. 음. 카톡 깨톡에 이제 질레날 님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하고 이제 배경에는 이제 이 장면, 아, 다른 영화의 다른 장면. 그래서 데몰리션이 파괴, 파괴 아니에요? 네, 파괴라는 뜻입니다. 뭘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내랑 같이 살고 있던 집을 부셔요. 막 망치 같은 걸로 막 부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도 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뭐 불도저 같은 것도 가져와서 밀어버려요? 해체하고 그러니까 막 집을 진짜 계속 하염없이 부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약간 병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런 간부의 입장인데 화장실 문이 삐걱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해체합니다. 화장실 문을 해체하고 이제 사이콘.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에러 메시지가 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컴퓨터를 해체하면 컴퓨터 해체해야죠. 그래서 이제 음. 장인어른이 이 회사의 CEO인데 장인어른 이렇게 해체예요? 아니 저기요. 장인어른은 해체할 수는 없. 말을 바로 안 그러니까 하셔. 장인어른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해체되어 있는 아. 부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저도 이거 2015년 영화인데 전 이 포스터에 끌려서 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이크 질렌할이라는 배우도 사실 정말 좋아하는 배우기도 한데 이 포스터에 이끌려서 봤는데 근데 네. 이거 저도 보려고 했었는데 네. 못 봤어. 굉장히 좀 어떤 의도로 연출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랄까 좀 되게 남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 사람이 난 다르게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반 기성 영화들이랑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사 치는 그런 맛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범상치 않습니다. 되게 전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 마크 발레라는 감독인데 그렇습니다. 장 마크 발레. 장 마크 발레. 그 상담원 이제 연기를 한 배우는 나오미 워츠. 네,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되게 마음이 복잡할 때 보기 되게 좋은 영화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딱 이 시기에 한번 돌아보고 털어버리고 다시 조립하고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골라온 영화고요. 나오미 와츠도 뭐 제이크 질레날도 뭐 제이크 질레날인데 이 감독도 그 감독 전작이 그거잖아요. 달라스 바이어스. 맞아요. 뭐 이름이 긴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나오미 와츠도 나와가지고 제이크 질레날로 무슨 말하는지 처음 못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저도 처음에 이름이 꽤 길었어. 왜 이렇게 이름을 두 번씩 원래 나오미 와츠만 말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날도 유명 배우야. 말하다가 자기도 아차 싶은 네.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오미 와츠도 유명 배우잖아요. 왜요? 장 마크 발레도 두 번 킹콩도 말하지 나오고. 왜? 장 마크 발레? 장 마크 발레도 장 마크 발레니까. 장 마크 발레도 이름이 기니까. 데몰리션도 데몰리션이라는 작품이니까 꼭 진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네. 건욱 씨 어떤 영화 좋으셨습니까? 네, 저는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진짜 여름 딱 같은 여름 영화. 영화네요. 딱 여름 영화죠. 저는 일단 그 제가 어렸을 때 취미가 피아노를 치는 거였는데 뭐 엄청 잘 치지는 않았고 그냥 뉴에이지나 OST 같은 거를 쳤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악이 썸머였거든요. 히사이 시조의 이 영화의 OST죠. 근데 그때는 영화 볼 생각을 못했고 그냥 음악만 듣고 여름의 풍경을 떠올렸었는데 이제야 영화 이거 본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이제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제목부터 히사이시조래 그 기쿠지로의 여름이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좋았던 추억이나 뭔가 그때의 기분, 뭐 감정 혹은 뭐 그때 분위기 같은 게 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때 행복했었으니까 여름은 행복한 계절이다. 여름 방학은 행복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한테는 여름이 더 이상 여름 방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여름 방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만약에 보셨다면 뭐 아시겠지만 아직 안 보셨다면 진짜 그 어렸을 때 여름 방학이라는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주인공 꼬마 아이 마사오라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마사오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타지에 가 있다고 계속 할머니가 말해줘요 마사오한테. 그러니까 할머니랑 사는데 마사오는 근데 여름방학이니까 친구들은 다 휴가 가서 이제 없죠. 그래서 혼자 그냥 쓸쓸하게 그 운동장 가서 공 차고 있고 애들 불러봐도 안 나오고 근데 어떤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장 좀 줘라 해요. 근데 찾다가 어쩌다 보니까 앨범을 찾았는데 엄마랑 자기랑 할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일기랑 가방이랑 뭐 그런 거 챙겨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떠나요. 근데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또 아저씨 그 동네에 어떤 양아치 같은 애들 사탕 뺏어 먹고 애들 돈 뺏는 그런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같이 가라고 그 아저씨 와이프가 애 이거 엄마 찾으러 가는 거 같이 따라가라 해서 같이 돌아다니는데 결국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엄마를 찾아라 그래서 엄마를 찾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마사오랑 아저씨가 여름을 행복하게 잘 보냈냐 그리고 그 행복의 과정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잘 느끼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일단 보는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 진짜 보다 보면 그냥 생 양아치거든요. 인상도 무섭잖아요. 기타노 그쵸. 타케시. 그쵸? 네. 키타노 완전- 타케시? 네. 닮았다고요? 아니 그 배우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깡패처럼 나와요. 근데 진짜 깡패가 아니고 그냥 양아치. 처음에는 애 데리고 경마장 가가지고 그 애한테 번호 찍어보라고 하고 그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 빨리 맞추라고 처음에 어쩌다가 운으로 한번 맞췄거든요. 오이 했나 보네. 네. 뭐 그런 아저씨인데 계속 엄마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그 왜요? 아니 저는 이 영화가 네.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음. 아 아니었네요. 제가 아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무시했던 거네.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 갓파 뭐 그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저는 아. 가파쿠로 아.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가파쿠 얘기는 언제 하지? 아니고요. 알죠 근데 이 영화. 아, 몰라요. 한번 보세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오는 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마사오가 아저씨 무릎에 기대어서 잠드는데 그 전에 엄마 얼굴 본 적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엄마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도 나랑 같은 처지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아저씨도 뭔가 철드는 듯한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저씨가 아이를 위해서 마사오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웃겨주려고 하고 결국 그리고 엄마도 찾으러 가는데 엄마가 새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해요 마사오가. 그래서 막 울고 막 엄청 실망했는데 어떤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액세서리 같은 거를 떼라고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뗀 다음에 마사오한테 주면서 이거 천사의 종인데 이게 네가 이렇게 울리면 천사들이 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아이를 위해서 좀 위로하려고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게 엄마의 그런 새 가정을 꾸린 광경을 보고 사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거의 영화의 어떤 결말처럼 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딱 그 파트가 영화의 반절이거든요. 인자 그 후로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여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헤어질 때가 돼서 아이랑 그 아저씨랑 서로 포옹해요. 그리고 지나갈 때 뭐 인사하자 뭐 이렇게 말했었나? 아무튼 되게 훈훈하게 끝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마사오가 돌아보면서 근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것도 몰랐냐? 나 기쿠지로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걸 알면서 봤으면서도 아저씨 이름이 기쿠지로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면서 본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들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행복 그리고 뭔가 그 아이가 아주 행복한 여름 방학을 보내는 어떤 과정 그거가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결국은 그 아이와 함께한 그 기쿠지로가 오히려 저는 더 뭔가 주인공 같고 그러니까 내 모습과도 뭔가 투영이 되는 뭔가 좀 그래서 좀 더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쿠지라는 이름이 영화 끝나기 3분 전에 나온다면서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몰랐냐? 아 기쿠지로야 하고 끝나거든요 영화가. 그것도 몰랐냐? 그 얘기 듣고 아이가 아하 하면서 그러니까 막 아 진짜요? 이랬나? 그것까지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름 듣고 집에 가는 이 뒷모습이 보이면서 끝나요. 그냥 진짜 이 기쿠지로라는 그 아저씨 그 인물의 뭔가 성장이라기보다 그 아저씨도 뭔가 온전히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 찾아주러 갔다가 그런 광경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기쿠지로도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산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못 본 지 오래됐고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평소에 해볼 수 없던 생각을 그런 어떤 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좀 바뀐 거죠.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바꾸는 그 과정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더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화가 진짜 귀여운 게 챕터별로 나뉘어 있는데 그 챕터가 그 아이의 그림 일기의 제목처럼 나뉘어요. 뭐 문어 아저씨, 뭐 천사의 종, 뭐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뉘는데 그게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림 일기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점도 되게 귀엽게 보였고 그냥 보는 내내 막 하하하 이렇게 웃진 않아도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이 정말 잘 쓰였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피아노 다시 한번 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다시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제가 한동안 일본 영화를 좀 피했거든요. 뭔가 너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일본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런 조용한 분위기랑 그림들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내가 너무 그런 영화만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여러 가지 영화를 좀 보려고 하고 일부러 좀 안 보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번 기쿠지로의 여름을 보고 아, 내 취향은 원래 이게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 보면 되게 지루할 거예요. 기쿠지로의 여름은 이게 되게 제가 내용만 이렇게 함축해서 그렇지 한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오디오도 그냥 그 여름의 소리만 나오고 그림만 오래 보여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어디로 달려간 다음에 아이 뒷모습만 한 20초를 보여주고 뭐 이런 컷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았습니다. 촬영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 컷 같은 것도 뭐 잠자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컷도 넣어놓고 그리고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거울같이 닦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바퀴에 맨들맨들한 면으로 보이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화에서. 뭔가 그런 것도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뭔가 아이의 시선처럼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귀여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심으로 돌아가기에도 좋고 힘든 마음을 좀 치료하기도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여름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여름 방학의 기분을 그 방학일기 밀렸었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이 좋잖아요. 음악 너무 좋죠. 썸머. 불러주세요. 근데 그게 그 원래 알던 썸머랑 또 달라요. 그 영화에 처음에 쓰이는 그 사곡이 있잖아요. 그 파트도 여러 개가 있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사이지 조 음악 감독이 이런 영화에 지브리도 지브리인데 이런 영화의 음악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거기 연출 그 작품 음악도 좋았는데 이사이지 조 음악 중에 가장 조용한 그의 가장 조용한 바다? 거기 음악도 좋았고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그것도 음악 그것도 제목 길었어.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되게 귀엽네요. 그 기타노 타케시 그 기쿠지로랑 마사오가 물놀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중간에 그 개구리 아 맞아요. 잎사귀 이거.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그냥 너무 귀여워요 영화가. 네. 이 아저씨가 연출했다고 보기에 그러게요. 정말 귀여워요. 근데 감독 이분 본인이 전작들 보면은 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나비도 있고 소나티네? 소나티네. 네, 그 영화도 있고. 근데 그 보면은 약간 야쿠자 느낌 이렇게 혹시 나는 영화들인데 약간 아무래도 이 그 약간 압박감이 그러니까 좀 약간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래서 약간 좀 더 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맡은 역할은 실제로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양아치 같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뭐 이 되게 작은 아이랑 교감해가는 모습 자체에선 되게 굉장히 그런 데선 되게 이런 면도 있네. 약간 이러면서 약간 되게 흐뭇하게 보게 되잖아요.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저씨가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끝까지 행복하게 볼 수 있었던. 네, 한국 영화 중에 이게 비슷한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죠? 파송봉 계란타 가세요. 네, 그것도 약간 그냥 비슷한. 근데 그건 살짝 그 K 느낌이 좀 물씬 나죠. 이런 영화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차 많이 나는 그런 약간 주역 배우들을 썼다는 데서 약간 집으로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버디 무비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아무튼 뭐 이런 그 주연 배우들의 관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아무튼 추천합니다. 이 영화 뭐 베스트셀러죠. 딱 여름에 안 맞는 치트키가 좋은 느낌. 전 진짜 아예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꼭 한번. 근데 여름 갔는데 내년 여름에 볼까요? 지금 봐도 괜찮습니까? 9월인데. 안 돼요.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보겠습니다. 또 있고 있겠네. 또 있겠네.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안 볼래. 그거 빨리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9월을 맞아서 8월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 아무튼 이제 또 환절기 좀 있으면 아직은 조금 날씨가 완연한 가을은 아닌데 조금 더 이제 좀 있으면 올 환절기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또 이제 저희는 2주 뒤에 재밌는 방송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돌아올게요. I'll be back. 가겠습니다. 인사나 할까요 그러면? 네. 안녕. 안녕.